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에이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에서 서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MVP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2010년에 나올 비주얼 C++ 10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병렬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와 앞으로의 CPU의 발전 현황과 비주얼 C++ 10에서 지원하는 컨커런시 런타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CPU의 발전은 클릭 스피드에서 코어의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근래에 나온 네알련과 아주 오래전에 나온 펜티엄 4를 비교해보면 클릭 스피드는 오히려 가장 최신에 나온 네알렘이 더 낮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을 본다면 네알렘은 펜티엄 4에 비해서 코어 수가 늘었고 하나에서 4개로 늘었고 스레드가 펜티엄 4는 스레드가 2개였는데 스레드가 8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클릭 스피드가 아닌 코어의 증가에 바뀌었습니다. CPU의 발전의 축이. 그리고 이 표는 인텔에서 2008년 1분기와 2009년 4분기까지 판매된 CPU의 판매 비율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듀얼코어 이상의 CPU가 전체의 80% 이상이 됩니다. 즉 게임의 경우 넷북을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멀티코어가 있는 PC에서 게임이 실행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AMD에서 이전 세대와 현재, 미래의 CPU는 어떤 아키텍처로 발전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현재와 미래는 멀티코어로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 싱글코어 CPU에서는 새로운 CPU가 나올 때마다 클릭 스피드가 빨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CPU 점유율이 한 50% 정도였다면 새로운 CPU가 나오면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성능 향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티코어 시대에서는 싱글코어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공짜로 성능 향상을 얻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각 제조회사는 코어가 늘어나므로 이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무어의 법칙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CPU 회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꽤 괴리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병렬 프로그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서 병렬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병렬 프로그래밍은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경함이나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버그가 있어도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발 도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찾기가 아주 어려우며, 그리고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크래시 되는 등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내비게이터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병렬 프로그램에도 내비게이터와 같은 것이 있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주얼 C++의 컨커런시 런타임은 병렬 프로그램을 할 때 내비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컨커런시 런타임은 크게 4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어싱크러스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태스크 스케줄러, 리소스 매니저로 나누어집니다. 컨커런시 런타임의 각 컴포넌트는 OS가 당연히 제일 밑에 있고요. OS 위에 각 컴포넌트가 놓여져 있는데 OS 바로 위에는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 또 그 위에는 태스크 스케줄러가 있고 그 상단에는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 어싱크러스 에이전트 라이브러리와 같은 라이브러리 군이 있습니다. 패럴렐 패턴 라이브러리는 큰 단위의 일을 작게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형적인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패럴렐 포, 패럴렐 포이치 등이 있죠. 어싱크러스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는 베이스 모델 빗, 메시지 전달을 사용하여 작고 세밀한 데이터 플로우 빗, 태스크 파이프닝을 제공합니다. 어싱크러스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는 다른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엔티티 간에 비동기로 통신할 때 사용합니다. 태스크 스케줄러는 실행실에 태스크 스케줄링 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조 스케줄링과
워크스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대한 효율이 좋게 리소스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컨커런시 런타임은 기본적인 스케줄을 제공해주므로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더욱더 높은 성능을 얻고 싶을 때는 스케줄러의 정책을 바꾸든가 또 때로는 다른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는 프로세서나 메모리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행 시에 작업 부하에 변경이 일어나면 가장 효율이 좋게 처리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컴퓨터 리소스를 추상화하여 주로 태스크 스케줄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도 더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백열 라이브러리의 백열 런타임과 컴퓨터 리소스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틸링 알고리즘은 백열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한 번씩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워크스틸링 알고리즘은 그림과 같이 각 프로세서에 작업을 분배할 때 개수는 같으나 작업 부하는 달라서 부하가 작은 프로세서가 부하가 큰 프로세서보다 작업이 일찍 끝나고 놀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에서 작업을 가져와서 작업 부하를 균등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컨커런시 런타임에는 앞서 제가 크게 4개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는 크게 3가지 픽처가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 패럴리즘, 그리고 패럴렐 알고리즘스, 그리고 패럴렐 컨테이너스 앤 오브젝트스가 있습니다. 제가 3D 게임을 실행하면 이 3D 게임이 초기에 보통 하는 거는 폰트 파일을 로딩하고 그리고 텍스처를 로딩하고 3D 모델링 리소스를 로딩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그 파일 로딩 같은 경우가 컴퓨터 처리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을 순서대로 쭉 처리를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초기 실행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따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잠깐 여유가 생겨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실행 시간이 뭐 5분, 10분 이렇게 만약 오래 걸린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기 힘들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바로 이때 태스크 패럴리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나의 작업 단위를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건 태스크 그룹에서 합니다. 태스크 그룹은 크게 비구조적 태스크 그룹, 그리고 구조적 태스크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차이는 태스크를 넣을 때 스레드 세이프하냐,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냐는 그 차이점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비구조적 태스크 그룹인데 비구조적 태스크 그룹의 경우는 메인 스레드에서 태스크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워크 스레드인 스레드 A, 스레드 B에서 태스크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구조적 태스크 그룹인데 만약에 메인 스레드에서 구조적 태스크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워크 스레드인 스레드 A에서 그 태스크를 넣게 되면 스레드가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조심해서 이 부분이 이 태스크 그룹의 차이점이니 아주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태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패럴렐 패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ppl.head 파일을 꼭 인클루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컨커런시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그룹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태스크를 정의할 때는 작업 함수나 뭐 펑터 아니면 람다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든 그 태스크를 태스크 그룹에 넣으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스크 그룹에 여러 가지 복수 개의 태스크를 넣었는데 이 태스크들이 다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싶다면 태스크 그룹에 wai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패럴렐 태스크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데모는 패럴렐 태스크에 관한 데모입니다. 앞서 제가 태스크 그룹에 대한 설명할 때 게임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걸 다시 또 이제 데모로 만들어 본 겁니다. 보통 이제 게임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는 뭐 UI 이미지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폰트를 로딩해야 됩니다. 게임 그 자체를 게임에 쓰던 코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주 간소화시켰는데요. 그래서 UI 이미지를 로딩하는데 한 1초 정도, 그리고 텍스처를 로딩하는데 1초 정도, 그리고 폰트를 로딩하는데 1초 정도라고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게임은 아직도 많이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이라면 각
UI 이미지나 텍스처, 폰트를 로딩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로딩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각 작업마다 1초씩 걸리기 때문에 이건 총 3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또 태스크 그룹을 사용한다면 이 작업을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UI 이미지를 로딩하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고, 또 그리고 텍스트를 로딩하는 태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폰트를 로딩하는 태스크를 만들어서 각 태스크들을 그 태스크 그룹에 각각 넣어주고 바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작업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웨이트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아마 뭐 결과는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다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앞서 처음에 실행할 때는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각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행했던 거는 태스크 그룹을 사용해가지고 병렬적으로 실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초로 걸렸습니다. 각 3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했기 때문이죠. 이 예제를 보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저희 게임을 만들 때 보면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태스크 그룹을 사용할 여지는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반복문은 100만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어져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반응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럴 때는 패러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패러렐 알고리즘스는 데이터 컬렉션을 대상으로 쉽게 병렬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들로 일반적인 포문이나 아니면 ST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러렐 포, 패러렐 포이치, 패러렐 인버크가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베타2에서는 아직 패러렐 어큐뮬레이트와 패러렐 파티클 썸이 구현되지 않는데 아마 내년에 나올 때는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러렐 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러렐 포는 포문을 병렬한 것입니다. 포문과 사용 방법이 흡사하여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값을 지정하는 버전과 지정 안 하는 버전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렐 포도 사용하기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헤드 파일과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앞서 태스크 그룹과 사용 방법이 똑같고요. 그리고 태스크 그룹에도 작업 함수를 정했듯이 패러렐 포에서도 사용할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함수나 아니면 펑터 아니면 람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러렐 포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을 정의하시면 되고,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뭐 비교를 한다면 배열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러렐 포를 사용합니다. 패러렐 포이치는 STL의 포이치 알고리즘을 병렬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패러렐 포에 비해 패러렐 포이치는 기존의 포이치와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것은 보면 기존 STL에는 포이치와 패러렐 포이치를 비교한 것인데 뭐 사용하는 인자나 방법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포이치를 패러렐 포이치로 컨버팅 할 때는 그냥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패러렐 포이치도 되게 사용하기 간단합니다. 뭐 1, 2, 3, 4번이 보면 앞서 소개한 패러렐 포와 똑같죠. 그냥 5번에 마지막에서 그냥 패러렐 포로 사용하냐, 패러렐 포이치를 사용하냐, 그것만 달라질 뿐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코드로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뭐 벡터 같은 벡터를 안 사용하고 패러렐 포이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결과가 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개가는 약간 버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패러렐 인버크는 병렬로 일련의 태스크를 실행하는 것인데 앞서 소개한 태스크 그룹과 흡사한 것입니다. 다만 큰 차이점은 태스크 그룹에는 태스크를 개수 제한과 없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렐 인버크는 10개 이상의 태스크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10개라는 제한이 있지만 패러렐 인버크가 패러렐 태스크 그룹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더 간단합니다. 패러렐 인버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또 똑같은데 먼저 헤드 파일 선언하고 헤드 파일을 포함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태스크를 정의하고 그 태스크를 패러렐 인버크에다 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화면은 앞서 패러렐 포이치를 설명해 줄 때 보여줬던 화면인데요. 이것의 실행 결과에서는 버그가 있다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버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만 찍혀야 되는데 지금 2개가 찍혔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공유 리소스를 동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백렬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은 공유 리소스를 동기화를 해야 되지만 너무 자주 동기화하면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 때문에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동기화는 최소화하면서 또 동기화는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전부 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컴바인 앱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컴바인 앱을 사용한다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컴바인 앱은 셀드 셀프와 셀프한 오브젝트입니다. 계산 실행 후 최종 결과에 그 계산 결과를 통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복수의 스레드 또는 태스크 간의 공유 리소스가 할 때 사용하고요. 컴바인 앱은 락프리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스레드 컨텍스팅 스위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인 앱을 사용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컴바인 앱은 V32 API를 비교한다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인 앱에는 컴바인과 컴바인 앱을 이치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사용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만 패러렐 포 안에서 계산 작업이 긴 것이라면 계산 후 결과값만 보관하고 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결과값만 가져간다면 공유 리소스는 동기화를 하면서 성능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렐 패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컨커런트 컨테이너라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컨커런트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컨테이너와 다르게 백렬 환경에서 셀레드 셀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타에 의해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것은 컨커런트 큐와 컨커런트 벡터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컨커런트 해시맵인데 컨커런트 해시맵은 베타에 의해서는 아직 미구현되어 있고 아마 내년에 나올 정식 버전에서는 구현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패러렐 패턴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대략적인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앞으로 제가 다음에 또 강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앞서 설명하지 못했던 어시크로스 에이전트스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태스크 스케줄러, 리소스 매니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아직 비주얼 C++10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구하기 힘든데요. 그나마 이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MSDN이나 비주얼 C++ 팀 블로그 또는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스터디 블로그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블로그에 패러렐 프로그래밍 인 네이티브 코드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보면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계속 패러렐 백렬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비주얼 C++의 컨그러시 런타임 뿐만 아니 일반적인 백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자료는 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앞으로 CPU 쪽에 아주 큰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코어는 자꾸 계속 멀티코어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CPU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백렬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백렬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비주얼 C++ 10이 나오면 이 10에서 제공해주는 컨그러시 런타임을 사용해가지고 백렬 프로그램을 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